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장이 종료되었습니다. 0.72%가 낙폭이 나타나는 양상이 보여졌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에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2.17% 오르면서 49,500원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업종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실까요? 네, 화장품주가 돋보이죠. 네. 그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수급상 아주 뚜렷한 특징 하나가 나타나서 그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고 화장품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상 가장 큰 특징은 기관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했다는 건데 그 한가운데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투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2,850억 원 지금 현재 순매수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이번 달 초 3월 1일부터 지지난주입니다. 3월 14일까지 금융투자가 현재 지금 매도 차익 거래를 한 부분 약 3조 원 정도가 당시 출회된 적이 있었습니다. 선물과 파생상품과 관련된 그러한 매매 행태였었다는 것이죠. 3조 정도라면 추가적으로 더 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황 보고 그 물량이 현재 판매수되는 이른바 쇼 커버링이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효하다는 것이죠.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이 그런 날입니다. 두 번째는 지수가 올라갈 때 그 힘을 더 가해줄 수 있는 박차를 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이것 때문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거나 오늘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때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일단 지수 긍정적이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그런 상황에 특히 외국인 매수와 더불어서 쌍끌이로 나타났을 때 또다시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탄력적인 장세가 나올 텐데 그것은 미국 증시 상황과 연동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장품입니다. 일단 상승 배경, 직접적인 상승 배경부터 보도록 하죠. 가장 보편적인 시각은 그겁니다. 시장에 최근 들어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부각되는 수순, 이른바 현재 순환매가 도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소외됐던 그런 섹터, 화장품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사드 보복 피해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일부 종목은 낙폭이 아주 심해서 그 상태라면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때였었다는 것이 일단 기초적인 배경이고요.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어제 나왔던 거죠. 앞에서도 언급됐던 미국의 하원에서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이 발의가 됐다는 것,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발의가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적인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반감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자체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은 적어도 우리 시장 내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만히 따져보면 화장품주 전체가 사드 보복과 관련돼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좀 억울하게 같이 편류가 돼서 같이 그 피해를 본 주가 측면에서 피해를 본 그런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ODM 제조자 개발 생산 업체들입니다.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같은 업체들이죠.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공장이 2개,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또 현지 업체, 세계 유수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업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하이 자와나 바이체린 같은 현지 로컬 기업에도 현재 물량을 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사드 브랜드가 없는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재 보복은 거의 없는 상태나 진비 없고 실제로도 계속 그것과 관련 없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내 브랜드 비중이 큰 에이블 CS 같은 경우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현재 도매급으로 묶여서 같이 밀린 측면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급상으로 본다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 1, 2월 달 특히 그랬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그리고 LG 생활건강 등의 화장품 우량주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외국인들이 약 15조 원 정도를 매수하는 끝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제 1위가 바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것이죠. 물론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2위가
SK 하이닉스였었다는 것을 보면 현재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어떤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재 입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중장기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오늘 반등의 기초적인 배경으로 작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화장품주와 시장 판도와의 상관관계, 특히 단기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유용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세, 지주사 전환을 보류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시장 전체 판도, 특히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그 중에서도 이른바 성장주 섹터인 식음료주 또는 현재 지금 제약주 이런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측면, 반사이익을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최근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종의 순환매 차원의 움직임도 되겠습니다만은 종목별, 업종별로 키 맞추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현재 그런 비슷한 영향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실적이 아직까지 충분히 뒷받침이 되지 않는 현대차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올라왔다든가 또 현재 실적 추이가 좋은 현재 화학주나 철강주들은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아직까지 실적이나 또는 현재 지금 유동성 문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현재 건설주나 또는 현재 조선주가 올라온다든가 하는 것, 또 현재 IT 대형주도 보면 초대형주 삼성전자도 강하지만 주변 LG전자가 세다든가, 즉 현재 블루칩뿐만 아니라 주변 옐로칩 개념의 제2선 대형주들도 아주 동반해서 올라온다든가 하는 것, 즉 바이코리아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업종 또 제2선 대형주 쪽으로도 그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화장품 섹터도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현재 우리 한류의 핵심이 되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내지 기관들, 특히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현재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이들 종목은 상당한 현재 매력 업종으로 현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한몫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코스닥과 이제 비교를 해 봐야 된다는 건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펀드 쪽에 판매 압박을 받는 등 자체적으로 코스닥의 비중은 점차 할 수 없이 낮아지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펀드 업계의 동향은 코스닥 종목을 피하자라고 하는 기류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화장품 우량주들은 코스닥 종목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코스피에 있죠. 오늘 가만히 보면 또 한 가지 같은 바이오 제약 중에서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제약주들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또 코스피에 주로 현재 있는 식음료 관련주, 오뚜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왔던 것도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맥락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그간 이제 많이 빠진,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현재 코스닥 중심의 틈새적인 어떠한 반등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닥을 회피하는 어떤 기류 때문에 코스피에 소속되어 있는 이른바 성장 섹터, 앞서 얘기했던 코스피의 제약주, 또 화장품주는 또 호재까지 있었으니까 화장품주, 그리고 식음료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모습은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추세적인 상당히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 이 종목을 쫓아갈 것인지 아닌지, 또 개장 초에 이 종목이 시작을 할 때 매수할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현재 화장품주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드 보복과 관련된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면세점과 관련돼서 고급 브랜드일수록, 가령 현재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설하우스 같은 경우, 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후나 숨 같은 그런 브랜드들은 사드 피해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장기 투자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장기 투자는 특히
현재 중국 외 대외 지금 수출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죠. 중국 말고도 동남아, 최근 들어서는 현재 아모레 퍼시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까지 진출을 하고 있고, 제품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에서 색조 화장품으로, 최근 들어서는 또 마스크팩도 상당히 기능성 고급 마스크팩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죠. 이런 것도 상당히 큰 현재 성장 모멘텀이다 할 수가 있어서 역시 장기 투자는 유효하다는 건데, 다만 자, 이들 종목들의 밸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전체 PER은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긴 하지만 현재 PBR이 문제가 됩니다. PBR은 현재 우량주들조차 5배 내지 8배 정도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당하게 가감을 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